변호사님, 개인회생 변제금이 다 결정되었는데 나중에 소득이 되면 어떡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변제금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한 번 정해지면 끝입니다. 변제금이 요 수준으로 정해지면 뒤에 더 벌어도 이건 내 돈이고 이것보다 적게 벌게 되면 어디 가서 어떻게든 구해서 이 변제금을 내야 되는 거죠. 단 예외적으로 조건부 인가라는 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되면 나중에 소득을 더 벌면 변제금을 더 내야 됩니다. 조건부 인가가 뭔가요? 조건부 인가가 뭐냐 하면 신청, 개시, 인가, 면책 이 4단계로 개인회생이 진행이 되잖아요. 인가가 나면 재판이 끝난다고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정해진 변제금을 36회를 변제하면 되는데 인가 나서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자기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을 하면 그 변동 사항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더 벌면 더 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려주는 게 조건부 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가 없다면 더 벌어도 되나요? 맞습니다. 조건 없는 그냥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별도로 자기의 재산이나 소득 변동 상황을 보고하는 일도 없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자의 소득 변동 사항을 나서서 조사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변제금만 내면 되고 자진해서 더 낼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조건부 인가가 붙으면 더 벌면 안 되나요? 더 버는 건 되는데 더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직을 해서 월급이 올라갔다거나 또는 일하고 있는데 다른 일 하나 투잡을 구해서 소득이 더 늘어났다거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매출이 많이 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법원이 매년 6월, 12월에 이 사람에게 소득이나 재산 변동 상황을 법원에 보고하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난 만큼 그리고 변동 사항에 맞게 변제금을 더 내게 하든 변제 기간을 더 늘리든 간에 아무튼 변제금을 더 내는 쪽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요. 근데 개인회생 변제율이 20%, 50% 이런 분들이 태반인데 더 벌면 더 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이론상은 맞는 말이죠. 자기 채무 다 변제하는 것도 아닌데 소득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변제를 시킨 건데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를 더 하는 게 맞긴 하죠. 실제로 채무자분들을 만나봐도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채무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나는 변제 안 하겠다, 배째라 이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들 채권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니까 자기 형편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주고 싶다, 이런 채무자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족들도 부양을 해야 되고 자영업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물가도 비싸니까 가족들 생활비도 많이 들고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도 많이 들고 변제금이 올라가는 게 처리하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PD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면 그 돈 전부 다 법원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렇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아니 물론 뭐 더 이상 더 열심히 일해서 변제하는 게 맞긴 한데 더 열심히 일해봤자 늘어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으면 맛이 나겠냐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월 100을 더 벌었다고 치면은 월 100을 다 100% 다 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조건부 인가의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20% 이상 증가했을 때 증가한 소득의 80%를 변제금으로 더 내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요. 이런 식으로 법원이 사안마다 결정을 해줍니다. 어찌됐건 내가 늘어나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더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 마음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법원은 왜 이런 부담을 왜 가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채무자가 정도를 걸으면 조건부 인가가 붙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벌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겠다 이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꼼수를 쓴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300, 400 버는 분이야. 근데 하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월급 200짜리 직장을 구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개인회생 변제금 적게 내고 싶어서 일부러 소득이 작은 곳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개인회생 인가 받자마자 다시 옛날 소득으로 회복, 다시 투잡 쓰리잡에서 돈 많이 번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조건부 인가라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특히 조건부 인가가 자주 나오는 법원이 있나요? 체감상은 지방법원들이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 있죠. 청주, 대구, 전주, 광주 이런 데가 조건부 인가가 조금 더 자주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조건부 인가가 잘 나오는 조건도 있나요?
채무자가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조건부 인가가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최근에 취업한 사람, 세 번째는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든 사람. 딱 봤을 때 이 직장이 실제로 다니는 게 맞나? 가짜 직장 급하게 한 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또는 이 소득이 진짜 소득이 맞나? 갑자기 소득 낮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변제금이 5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후로 소득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보고 안 하고 계속 50만 원 내면서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잡으러 오나요? 법원에서 사람을 보내서 잡으러 온다거나 압수수색을 하러 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변제금이 50만 원이야.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가운데 소득이 많이 늘었어. 그러면 신고를 하고 변제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버틴 거야. 신고도 안 하고 계속 50만 원 낸 거야. 근데 우리가 변제금 3년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청 개시 인가 면책이잖아요. 인가 받고 3년 변제하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지 끝이 나는 거죠. 내가 변제율이 30%이면 3년 동안 30%의 채무를 나누어서 변제를 하는 거고, 내가 변제 못한 70%는 마지막에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야지 내가 책임을 면하고 탕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책 결정을 받으려고 법원에 신청을 했더니만 법원이 그제서야 다시 보정 권고를 내리는 거죠. 지금까지 왜 조건부 의무를 이행을 안 했는가? 그러니까 소득 재산이 변동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신고를 안 했는가? 다시 신고를 하게 시킵니다. 근데 보니까 소득과 재산이 늘어있네? 그럼 법원에서 변제를 더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목돈을 구해가지고 더 변제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면책 결정 못 내리고 변제 기간을 늘려가지고 내가 변제 못한 것을 계속 더 변제를 해주고 그 후에 가서 다시 면책 결정을 신청해 보든지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마냥 버티고 있다가는 개인회생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폐지가 되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득이 더 늘어나면 원칙적으로는 변제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된다면 정기적으로 법원에 재산과 소득 상황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거나 최근 취업했다거나 작년보다 올해 현저한 소득 감소가 있다면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는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